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그 시간 동안 엄마는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은 저는 홀로 서기를 해야만 했네요.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와 사촌 동생이 일하고 있던 부품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보다 6살 많았던 남편은 저와 같은 고아였지만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조가 잔업을 할 때면은 괜히 함께 남아 도와주기도 했고, 휴게 시간에는 은근슬쩍 커피를 타주기도 하는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생활력도 아주 강해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은 중국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네요. 그런 소소한 데이트를 하고 23살이 되던 해 남편과 저는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반지는 하나씩 나눠 끼웠죠.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동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작은 첨가물 가게를 하면서 삶을 꾸려 나갔네요. 아이도 아들 둘을 낳았고 여유롭지 않았지만 소박하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생활한 우리 부부는 신혼 때부터 살던 월세집에서 아파트로 이사가기 위해 돈을 차곡차곡 모아 나갔죠. 그렇게 꿈을 이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또 한 번의 일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없는 모양이었는지 큰 농수산 시장에서 물건을 떼어 돌아오던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죠. 제법 큰 추돌 사고였기에 남편은 한동안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남편이 가해자 차량으로 몰리게 되었고 저는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물어줘야만 했죠. 그리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가진 돈을 다 쓰고도 너무 힘들었었는지 4번째 수술 후에 의식을 찾지 못하고 하늘로 가고 말았죠. 그때 아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었네요. 딸은 엄마 팔자를 담는다더니 엄마가 아버지를 보낸 그 나이 39살에 저 역시 마찬가지로 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가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억적같이 굴면서 악착같이 버텨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 기대와는 달리 갈수록 어긋나만 가더군요. 제 아이들한테만큼은 절대 가난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엔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큰아들은 교도소를 다녀온 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유흥업 쪽으로 빠졌다는 것만 알고 그나마 가끔 연락하는 둘째는 여러 공사 현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가족은 각자 먹고 살기도 힘들어 다른 식구를 돌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네요. 그러지 않기를 바래왔건만 아들들마저 제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나머지 엄마에게 전화 한 통 하기 힘든 고단한 삶을 살게 된 걸 보면은 결국 물려주지 말아야 했을 가난을 물려줬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 미안한 마음에 엄마 보러 오라고 연락할 수도 없고요. 이렇게 혼자 살다가 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나를 발견할지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TV에서 고독사 관련 소식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지만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심히 보게 되죠. 외로움이란 매일 담배 15개 피를 흡연하는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외로움이라는 것은 또 다른 두려움을 만들어내죠. 이렇게 살다 가야지 하면서도 더 이상 외롭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뒤섞인 채 잠자리에 들 때면은 내일은 아들에게 연락이 오려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잠자리에 들곤 했네요. 그렇게 차고 지려던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움츠러 들어있던 마음이 봄이 오면서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겨우 입고 있던 도톰한 점퍼를 벗어 던지고 시장에 간 어느 날 시장 입구 꽃집에서 웬 노란 꽃 화분을 팔고 있었죠. 무슨 정신인지 그 꽃에 홀린 것처럼 그 꽃을 사왔습니다. 꼭 제 하루치 식비값이었던 그 노란 꽃 화분을 그날의 제 식사와 바꾼 셈이죠. 그리고 그나마 해가 드는 창가에 그 꽃을 올려두고 친구 삼아 자식 삼아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도 붙여줬고 매일같이 잘 있는지 들여다보며 이야기도 했죠. 며칠을 노란이와 지내다 보니 문득 이 녀석도 혼자서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노란이의 친구들을 몇 개 더 사왔네요. 그리고 행여나 흙이 마르지는 않는지, 잎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새 잎이 돋아나는지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보살폈죠. 꽃도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좋다기에 꽃 앞에서 제가 아는 노래를 흥얼거려 주기도 했죠. 제 정성을 알았는지 꽃 화분은 곱게 잘 자랐고 그렇게 해서 제 반지하집 창문 밖에는 작은 꽃밭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알록달록하니 화사한 정원이 저의 집 앞에 생겼다는 것이 제 기분을 아주 새롭게 해주더군요. 그리고 뭔가 살아있는 생물이 제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죠. 꽃들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렇게 저는 매일같이 꽃 화분 정원으로 나와 제 새끼 기르듯 정성껏 키웠네요. 마치 꽃들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안겨주는 것만 같았죠. 꽃 화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괜시리 기분이 환해지는 게 그 아름다운 빛깔의 어여쁜 생물들이 나에게 와준 것이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꽃을 기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싱그러운 꽃들이 있는 저의 작은 정원은 제 삶에 있어 매우 소중한 존재가 되었죠. 저는 꽃을 키우면서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잘 자라기를 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허전했던 제 마음이 다시 행복으로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독하면서 기운을 조금씩 차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제 꽃을 보러 오는 할아버지가 한 분이 계셨죠. 종종 꽃 사진을 찍어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꽃을 보고 좋아하는 동네 아이들도 있었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시면 한참을 꽃을 보다 가시곤 했고 저는 그저 누군가 또 내 새끼를 이뻐하는구나 싶어 기분이 좋았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꽃에 물을 주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오더니 할머니가 이 꽃들 주인이시군요 하며 말을 걸더군요. 근처에 사는 할아버지인데 동네를 오가며 본 적은 있는 분이었죠. 예, 제 꽃입니다. 이쁘지요? 하고 웃으니 요즘 이 꽃을 보러 오는데 재미가 들렸습니다. 하며 큰 소리로 웃으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잠시 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제가 꽃을 보러 나오는 시간에 오시더군요. 그렇게 할아버지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70대 후반인 할아버지는
근처 다가구 주택으로 월세를 받고 산다 하시더군요. 할머니를 먼저 보내고 혼자 외롭게 지내신다고요. 근처에 자식들이 있지만 먹고 살기 바빠 그런지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들다 하셨죠.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에 돈이 있어도 외롭긴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나 늘 부드럽고 자상한 말투로 여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꽃 보러 왔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는 할아버지가 조금씩 기다려지더군요. 항상 점잖은 태도로 언제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는 할아버지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작은 의자도 가져다 두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자주 소통하게 되면서 우리는 제법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노년에 서로 사귄 친구라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좋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외롭지 않게 보냈죠. 작은 의자에 앉아 함께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꽃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다고 하시는 통에 함께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함께 동네 뒷산을 느긋하게 거닐면서 길가에 핀 작은 들꽃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먼저 가신 할머니 이야기도 하곤 했죠. 제가 먼저 간 남편 이야기를 할 때는 본인이 더 가슴 아파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항상 배려심이 많고 속이 깊은 할아버지에게 점점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할아버지에게 정이 들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온 할아버지는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여사님, 그동안 안 보여서 걱정했죠? 아직 안 죽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 하며 씁쓸하게 웃으시더군요. 그동안 어디 아팠냐는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며느리가 내가 여사님과 산책하는 걸 지나가다 본 모양이에요. 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딸이 저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할아버지의 재산을 노린 꽃뱀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도 내가 여사님과 재혼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지들밖에 모르는 괘씸한 것들 같으니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할아버지의 자식들도 딱히 효자 효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한 동네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는 것이었죠. 혹시라도 제가 자기네 유산을 넘볼까만 걱정할 뿐 혼자 계시는 할아버지 생각은 전혀 없어 보였네요. 물론 저는 할아버지의 재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지만 할아버지 자식들에게는 그 부분이 불안했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필요한 거지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나와 함께 한 번씩 이야기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말을 듣더니 골치 아픈 걱정을 한시름 내려놓은 듯 빙긋이 웃으며 말을 하시더군요. 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것도 자식 눈치를 봐야 하네요. 저도 여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게 참 좋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그렇게 할아버지와 저는 노년의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60의 끝자락이 다 되어서라지만 지금이라도 지독할 만큼 고독한 외롭기만 했던 제 인생을 가족 구성원에게 외면당하거나 혹은 상실하게 되면서 겪게 되는 고독한 노인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합니다. 저만 보더라도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다가 예전과는 달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고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혼자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런 고독한 노인은
앞으로 더 늘어갈 테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세상이 되었고 저 같은 혼자 사는 노인들은 그 속에서 점점 도태되어 가고 있으니까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항상 내 곁에 있다면 좋겠지만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그리하기는 어렵겠죠. 다만 내 주위의 노인들에게 한 번씩 관심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요? 지금은 젊다 하더라도 사람은 누구나 늙으면 노인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변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